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지수 관련된 이야기 할 거고요. 그리고 AFW 그리고 동양 스택 그 무상증자 관련된 이야기 제가 했었는데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제가 답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부터 보면 지수가 코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 2.34%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회복을 해서 거의 뭐 마이너스 0.24%?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 회복을 한 거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갔죠. 장중에 그 마이너스 1.5%까지 하락하다가 지금 0.68%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 방송, 금요일 실시간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잠깐 들어보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이때도 이렇게 폭락할 때도 제가 이때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때 우리가 역으로 신용을 쓰자. 이거 신용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 제가 그때 과거 영상에서 많이 얘기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한 30% 자기가 투자 금액이 한 1억 있으면 한 뭐 3천만 원? 한 30% 정도 신용 써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이후로 이렇게 강한 슈팅이 나와서 쭉 올라왔죠. 이때 하락할 때도 제가 신용 쓰는 부분도 얘기했어요. 과감성 있게 조금 일부만. 이때는 제가 10에서 20%만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좀 올라왔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이 무섭긴 할 텐데 이때 상황과 똑같아요. 이때 상황이랑 똑같아요. 지금 보면 이게 녹색선이 61선인데 61선 이렇게 아래 살짝 걸쳐가지고 이렇게 하락을 하는 상황인데 오늘 금요일이니까 장 막판에 신용 죽이려고 한번 확 뺄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에 아예 그냥 여러분들이 오히려 뭐 다음 주부터 마음 편하려면 아예 그냥 제대로 된 급락을 한번 팍 맞으면 되는데 제가 보기 이렇게 급락이 안 나올 확률이 클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어쨌든 사람들이 다 돈을 말하자면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락을 한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어쨌든 지금 현금 있는 사람 좀 기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얘기한 거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장중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급락했을 때 무서웠겠지만 무서웠죠. 근데 저는 오히려 신용 그냥 쓰자고 얘기했었고 그 이후로 쭉 상승이 나왔고 이때도 무서웠죠. 다들 급락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들 뭐 매도하더라고. 좀 재밌는 게 다들 매도하고 도망갈 때 도망가지 마. 그냥 더 사. 그러다 제가 신용까지 사라고 실제로 얘기했어요. 과거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상승이 나왔고 또 이때 하락했을 때도 아마 이제 하락장 나온다. 정리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방송이나 그런 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뭐 얘기했지만 급락 안 나오고 제가 보기엔 이날도 얘기했죠. 제가 보기엔 빼기가 어렵다면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빼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지수가 그대로 회복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보시면 뭐야? 자, 자 보시면 지수가 그대로 회복을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죠? 지수가 그대로 회복을 했다. 이해 가시죠?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오히려 막 매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제가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매도하래. 종목이 하락을 하면 매도하래. 더 하락하면 더 매도를 하래. 올라가면 더 사래. 올라가면 또 더 사래.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하락하면 더 사야 되고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락하면 더 사는 게 많은데 하락하면 매도하고 상승하면 사래. 그거는 뭐 돈을 계속 잃으라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하는 데 있는데 좀 이해는 안 간다. 뭐 어쨌든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이게 왜 펜이 좀 이상하다. 펜이 아까 잠깐 에러가 나가지고 제대로 되겠지? 어쨌든 보시면
이렇게 지금 61선, 지금 제가 보기엔 이때는 완전히 이평선이 무너졌을 때고, 지금 보면 61선 기준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튀어오르고, 61선 이렇게 돼서 어쨌든 바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고, 뭐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이렇게 하락한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국채금리가 올라가지고, 국채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국채금리가 뭐 1.5%까지 오르는데, 미국 나스닥 말하자면 배당률이 뭐 1.5%? 그게 이제 서로 역전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채에 투자를 할 것이다. 국채가 왜냐면 더 안전한 자산이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거가 그렇게 크게 지금 걱정할 단계는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반대매 관련된 부분도 지금 어쨌든 반대매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 쓰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괴롭힐 것 같아요. 신용 쓰는 사람들 죽이고 괴롭히고 그런 상황은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말하자면 물량을 다 뺐고 제가 보기엔 좀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뭐 제 생각에는 코스닥이 지금 뭐 1000포인트 찍고 이제 밀렸는데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희망회로를 굴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제 매매가 꼬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할 때는 뭐 매번 상황에 따라 제가 해석을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락을 맞고 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 왜 하락했지? 국채금리가 말하자면 올라가고 있다. 신용 반대매가 증가해서 하락하는 거다.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엔 그 교통사고가 그렇게 큰 대폭락을 예측하는 그런 하락은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때 베팅을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맞은 거죠. 그렇게 해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금요일 시장이 좀 힘들었는데 종목별로는 뭐 내일 일요일이니까 내일 볼게요. 내일 보고 일단은 오늘은 그런 부분 지수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뭐 이렇게 조정을 계속 줄 거예요. 이런 식의 하락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걱정을 안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미국 증시도 어제 마감했을 때 다우랑 뭐 나스닥은 약간 상승 뭐 그냥 뭐 보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저는 어쨌든 지수에 대해서는 이런 조정은 계속 나오겠지만 아직까지 빠질 상황은 아니다. 왜냐면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 뭐 비트코인이 지금 5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럼 비트코인 다 팔고 주식시장으로 돈 들어오겠지. 지금 부동산 자금도 제가 보기엔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지수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제가 계속적으로 지수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요. 그 부분은 그런 상황에 따라 일단 교통사고 나고 나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FW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AFW랑 제가 동양에스텍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죠. 일단 AFW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이걸 내가 여기 있네. 자 볼게요. 질문을 이분이 이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냥 답변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그냥 뭐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냥 뭐 상황에 따라 해석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어떤 논리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분이 질문한 게 주부님 영상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AFW 무상증자와 동양에스텍의 무상증자 시기가 조금 다른 듯해서요. 일단 AFW를 말씀해 주실 당시에 권리락 발생 후 동양에스텍은 권리락 발생 전인데요. AFW의 상황이 기준이 된다면 권리락 전보다 권리락 후가 유리한 거죠. 나가라고 욕먹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쓰셨는데 일단 볼게요.
일단은 이분이 얘기한 게 뭐 AFW 무상증자와 동양에스테 무상증자 시기가 다른 듯한데 다른 거 알고 있죠. 제가 같다고 얘기 안 했는데 다른 거 알고 있고 다르기 때문에 AFW 상황을 해석하고 동양에스텍 매매에 참고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AFW 볼게요. 요거 지금 무상증자 요거 그 다트에 뜬 거 요거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펜이 자꾸 에러가 떠서 계속 매번 키워야 되네. 귀찮네. 이 영상을 다시 찍자니 영상을 다시 찍자니 지금 처음부터 찍긴 좀 힘들고 그냥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매매를 총 3번을 했어요. 3번을 했죠. 뭐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매매를 3번 했어요. 이게 이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제가 아마 요 정도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도를 했죠. 과거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이 회사의 가치를 믿고 샀었고 매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매도하고 나서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뺐어요. 말도 안 되게 빼서 이때 또 잡았어요. 실제로 제가 매매 내역도 그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려쳐서 이때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쭉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매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다 웬만하면 매도해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신주 배정일이 그 2월 10일이니까 이전에 다 매도를 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냥 갖고 계신 분도 있었죠. 제가 이전에 매도하라고 한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2월 10일까지 이때가 2월 10일에 권리락이 발생한 거니까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종목이 밀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제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이때쯤에 다시 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과거 영상 다시 틀어드릴 수 있는데 안 틀어드릴게요. 뭐 많이 얘기했던 거니까. 이때 사라고 했는데 바로 연상을 쳤어요. 제가 이때 왜 사라고 얘기했을까? 이걸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할까 좀 고민이 되는데 이때는 제가 좀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이때는 뭐 과거보다 더 이때는 뭐 그냥 회사의 가치를 믿은 거니까 2차 전지의 그 확신을 믿은 거니까 이때는 뭐 한 70%의 확신이 있었다. 이때는 이렇게 급락을 줬으니까 이때도 한 70%의 확신을 갖고 매수한 거다. 근데 이때는 한 90% 이상, 90% 이상의 확신을 갖고 매수해 된다고 확신을 했거든요. 이유는 자, 그 신주 배정일이 신주가 이제 나오는 날짜가 3월 8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그 AFW가 2만 원이었죠. 2만 원. 2만 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권리락이 발생하면서 마이너스 50%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식수는 똑같은데 만 원이 되면서 계좌가 마이너스 50%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이때 다 정리하라고 한 이유는 이렇게 말하는 이런 상황이 싫은 거야. 내 계좌가 어쨌든 마이너스 50%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뭐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식이 나오면 그때 회복이 되지. 근데 저는 이런 상황 자체가 싫어. 난 이게 싫어서 이때 정리를 한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좀 어렵나? 어쨌든 이때 정리를 하고 주가가 쫙 밀렸을 때 제가 다시 이때 사라고 했어요. 왜 사라고 했냐면 주가가 이제 올라갈 거라는 나름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마이너스 50%면 이게 2만 원까지 가야지 2만 원까지 가야지 본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주린이들은 2만 원이 돼야 본전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주식을 또 받을 거를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이제 신주가 새로 나올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2만 원이 돼야지 본전이라는 관점이라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지금 얼마까지 올랐나요? 15,000원까지 올랐어요. 이게 2만 원까지는 안 갔지만 15,000원까지 갔어요. 15,000원까지 가면은 이게 마이너스 25%예요. 마이너스 25%. 그러면 마이너스 25%는 이걸 어떻게 팔아라는 심리가 있었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다 정리하세요. 다 정리하세요. 마이너스 25% 정리하라고 했죠. 왜?
이게 마이너스 25%가 마이너스 25%가 아니라니까요. 이해 가시죠? 그 심리를 이용해서 이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갖고 있는 주주들은 이렇게 주가가 주가가 올라가도 마이너스 25%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할 것이다. 이해 가시나? 이게 되게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이 주린이라고 생각하고 좀 어려운 설명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설명을 하면서도 이게 과연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이해 가시나?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 얘기할게요. 하던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주가가 끌어올린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주가를 끌어올린 이유는 일단 기존에 여기 권리락 발생 무상자를 받은 개미들이 마이너스 25%가 되기 때문에 안 팔 것이다 라고 해서 끌어올린 거고, 그리고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지금 또 조정을 줬죠. 근데 제가 보기엔 또 올릴 확률이 있어요. 올려가지고 위아래로 흔들겠죠. 그래서 한 13,000에서 14,000원까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신주가 3월 8일날 나오잖아요. 3월 8일날 나오니까 이걸 팔아먹기 위한 개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죠. AFW 세력이 나 진짜 싫어하겠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유하고 있는 AFW는 제가 이때 다 팔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팔았을 것이라고 믿을게요. 그리고 나중에 신주가 나오면 그것도 신주가 나오면 제 생각에는 신주가 나온 3월 8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이틀 안에 다 정리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세력들이 이런 물량들을 자기 물량들을 좀 이제 고가에서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어거지로 끌어올리는 거니까 여기까지 올라간 게 말이 안 돼. 15,000원까지 간 게 말이 안 돼요. 회사의 가치를 뛰어넘은 거야. 그래서 지금 나중에 뭐 다음 주 중에도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어요. 15,000원 이상으로. 근데 저는 굳이 안 살 것 같아요. 지금은 사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가격 자체가 높잖아요. 이때는 사도 되는데. 그래서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는데 그거는 끌어올리는 거는 이 회사의 가치 대비해서 더 올리는 거다. 3월 8일 이후로 신주가 나오는 걸 팔아먹기 위한 개도작을 부릴 수 있다. 한번 다음 주에 상황 볼게요. 그런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물량은 다 정리하고 나중에 신주가 나오면 다 정리를 일찍 하는 게 제가 보기 유리하다. 그러면 이 종목 끝났어요? 아니, 이 회사 자체의 가치로 나중에는 올라가겠지. 하지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 줬다가 올라갔다가 이제 나중에 신주가 나오면 확 뺀다는 거죠. 확 빼서 개인들 다 털겠죠. 뭐 10,000원이든 뭐 9,000원이든 한번 확 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물량을 다시 매집한 다음에 나중에는 이 회사 가치가 인정을 받으면 그때 가서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제가 보기엔 이 이상은 설명 못 해요. 그리고 동양에스텍 같은 경우도 신주가 이제 걔도 이제 똑같잖아요. 동양에스텍도 똑같아요. 그걸 보고 좀 참고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동양에스텍 그 차트 보면서 나중에는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 동양에스텍의 시나리오를 지금 설명하면 그때 상황에 맞춰 설명해야지 지금 설명이 좀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그러한 형태로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답을 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 뭐 너무 사람들이 편하게 주식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그림으로 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공부가 될 겁니다. 뭐 어쨌든 AFW를 그래서 이때 한번 수익 보고 회사의 가치를 믿고 한번 수익 보고 이때는 너무 어거지로 뺀 것 같아서 한번 수익을 받고 그죠? 두 번 그리고 이때는 무상증자를 이용해서 50%의 수익을 본 거죠. 그러한 논리로 접근한 거다. 댓글을 좀 볼게요. 어쨌든 이분이 그랬고, 그 재밌는 댓글인데, 진짜, 이분은 진짜 뭐랄까, 되게, 재밌는 분인데, 이거를 보여드릴까? 제가 원래 댓글을 잘 안 보여드리는데, 이건 좀 보여드릴게요. 아이, 실명 좀 나오면 어때? 이제 보자. 봅시다. 지금 보시면, 이분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보이죠? 안 보이나? 보이네. 안녕하세요. 전 영상 이지바이 홍보했던 구라쟁이입니다. 반성하고 열심히 들으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좋아요 항상 열심히 누르고 있습니다. 귀엽게 봐주세요.
지금 이게 이 말하자면 이 댓글에 좋아요가 10개 찍혔어. 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되게 솔직한 분이야.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 새끼 구라쟁이야. 뭐 이렇게 막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분이 본인의 종목을 홍보하는 것 같다고 제가 저 새끼 구라쟁이야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들었을 때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쿨하게 인정을 했죠. 제가 그 구라쟁이 맞습니다 하면서 좋아요 누르면서 잘 열심히 듣고 있다. 귀엽게 봐주셔야 했는데 되게 성격이 좋으신 분 같아요. 어쨌든 뭐 제가 여러분 이게 제가 뭐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은 이 사람이 내 영상을 진짜 보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종목 하나 얻어가지고 매수해가지고 몽청이처럼 매수해가지고 나중에 그거 떨어지면 나한테 징징댈 놈인지 그게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애들을 계속 가르쳤잖아요. 굉장히 긴 기간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를 좀 이해한다고 할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 그런 게 좀 파악이 돼.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도 파악이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뭐 저한테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하면 욕먹을 것 같은데 라고 하셨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질문을 하거나 그러기 전에 이게 내가 이 질문하면 욕먹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주식 공부를 한다는 취지에서 그 종목만 보고 자꾸 사는 애들은 결국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어떤 종목을 얘기했어. 제가 최근에 신풍재지 얘기했죠. 신풍재지를 얘기해가지고 수익을 봤는데 그걸 한번 수익을 봤어. 근데 그게 우연히 내가 얘기한 걸 듣고 사서 수익을 한번 본 거야. 근데 그건 일회성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생각하고 공부해야지 그 여러분의 계좌 상태가 좋아지지. 한 번 이거 먹었다? 그런 걸로 또 자기가 잘했다고 지가 잘했다 생각하지. 야, 내가 이거 샀는데 바로 먹었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게 또 실력이라 생각할 거야. 그런 거는 도움이 안 된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어떤 분이 댓글 쓴 거 제가 뭐라고 하려고, 욕하려고 미리 준비한 겁니다. 물어보는 댓글 적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엔 생각하고 댓글 적겠습니다. 이분도 아까 그분과 마찬가지로 이야기하셨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계좌가 불어날 거 생각하고 꾹꾹 참고 있습니다. 신풍, 레오지오 홀딩스 때문에 마이너스가 다 메꿔지고 플러스네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더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그죠? 이분은 뭐 어쨌든 뭐 레오이즈 홀딩스를 사가지고 레오이즈 홀딩스가 최근에 뭐 35%가 아니라 더 올라갔죠. 뭐 어제 거의 상한가 쳤으니까 55%? 이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뭐 이걸 다 먹으신 분이 있네. 축하드리고요. 뭐 이분 말고도 몇 분 더 있겠죠. 금요일 방송 잘 보고 갑니다. 지수가 밀리니까 매수하고 싶어서 손가락이 근질근질하네요. 하신 분도 있고 주린이로서 너무 좋은 정보 잘 배웁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오늘도 다시 보기로 듣고 있습니다. 추천하고 갑니다 하신 분도 있고 신풍재지 이분 제가 뭐라고 욕하고 싶은데 신풍재지 오늘 시초가에 매수해놓고 이제 주가 확인합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오를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제가 쌍욕을 퍼붓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이분이 전에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어요. 본인의 종목을 질문하는 질문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달라고 질문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분은 운이 좋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풍지지 우연히 운 좋게 제가 얘기한 걸 듣고 매수하시고 오르길 기도하시는 분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밑에 또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기다리라고 하실 건데 오늘 사고 그리 빨리 오르길 바라신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댓글 다셨는데 신풍재지 뭐 저는 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런 질문은 좀 별로 좋은 질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좀 더 오를까요? 다음 주에 안 오를 수 있죠. 다음 주에 갑자기 금리를 갑자기 대폭 인상을 해. 그럼 떨어지겠죠. 제가 지금 동전을 던질 건데
앞면이 나올 건지 뒷면이 나올 건지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저 답변을 드릴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망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분은 저런 식으로 주식을 해서 절대 돈을 못 번다. 이제 저분한테 저주를 거는 게 아니라 저런 수준의 질문을 하고 저런 수준의 주식 투자자는 절대 돈을 못 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이 그냥 단순하게 찍기 놀이가 아니에요. 도박을 해, 도박을 차라리. 로또를 사거나 아니면은 뭐 요즘에 그 뭐야 강원랜드 이런 거 운영하나? 그런 데 가서 도박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주식을 공부 안 하고 저렇게 하면 제가 좀 많이 화가 나죠. 근데 넘어갈게요. 공부할 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결과가 항상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식 분석님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하신 분도 있고 저는 매도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식 분석님 영상 보고 과감하게 수익 실현했습니다. 매도가 더 어려운데 제가 뭐 돼지 잡는 거나 그런 거 한번 더 설명드릴 기회 있으면 설명드릴게요. 신규 구독자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은 돼지 잡는 게 뭔 소리인지 모를 것 같아서 이럴 때 대비해서 현금 비중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가락을 붙들지 못하고 계속 구매해서 오늘 추매할 현금이 없었네요. 다시 다짐하고 다음에 꼭 실천하겠습니다 하셨는데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이게 제가 참는 게 실력이라고 했잖아요. 매수하는 걸 참는 게 실력. 매도하는 걸 참고 적절하게 매도하는 게 실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게 어려워요. 아니 플러스 한 1%만 되면 미친 듯이 팔고 싶잖아. 근데 그게 개인의 심리예요. 그래서 세력들이 그걸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를 보면 이게 저도 이게 차트나 이런 걸 보면은 와 개인이 진짜 팔고 싶겠다. 와 이거는 뭐 어떻다 이런 심리를 제가 그 최대한 파악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당연한 건데 그런 걸 컨트롤하는 게 능력이죠. 실력이죠. 이틀 전에 현금 비중 늘린다고 했는데 정말 한번 싹 밀어줘서 저도 신기했네요. 주식 분석이 영상으로 공부했던 성과를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운으로 한번 때려 맞춘 것 같기도 하고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하신 분도 있고 오늘까지 세 번째 은봉장 맞이했는데요. 두 번 다 최저점에서 좋은 거 허둥지둥 다 팔아치우고 뒤통수 가격당해서 혼자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역사는 반복되고 뒤통수 교훈 삼아 가만히 있었는데 지수가 다시 올라와 있네요. 주부님 교육 덕분에 뒤통수 시켰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근데 아니 지수가 하락하면 왜 팔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유튜브나 다른 방송에서 왜 이렇게 손절을 하라고 해? 손절을 할 상황도 있는데 제가 손절을 할 때는 회사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때 손절을 하잖아요. 근데 왜 지수 좀 밀렸다고 손절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저는 지수가 밀렸다고 손절하는 게 말하는 대폭락장에서는 그렇게 적용하지만 그렇게 하면 돈을 못 버는데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유튜버나 방송이 많더라고요. 하락하면 팔래. 하락하면 더 사야지 왜 팔아. 좀 답답하네요. 왜 그렇게 방송을 하지?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한테 이득이 있나? 이해는 안 가네요. 잠자기 전에 들어서 신랑이랑 대화하는 것 같다고. 센 말 따라 하거든요. 이게 제가 말하는 말투나 이런 것들을 따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르친 학생도 제가 하는 말을 똑같이 따라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 제가 말하는 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언어를 좀 강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말을 애들이 쓸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